소생하고 관련돼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키워드 51만입니다. 숫자 51만. 위원장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51만. 네. 시간 없습니다. 네, 우리 청년 숫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비슷한 겁니다. 예. 그렇죠. 이거 아실 텐데 예전에 다 이게 이 숫자 계속 보셨을 거예요. 더 늘어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최근 9년 동안 9년을 부산, 하면 51만이 되니까. 울산, 경남에서 빠져나간 청년 인구 숫자입니다. 네. 51만.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는 이 숫자는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그 사이에 연도가 차면서 예. 51만이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00명 예. 부울경에서 이제 그러니까 34세 이하 네. 이제 17,000명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로 계산하면은 실제로 이제 더 되죠. 다른 네. 지역도 있으니까. 이게 동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건데 2014년부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1만이요. 2014년까지 부울경에서 빠져나간 청년 인구가 저렇게 51만 명. 이게 약간 기준 차이가 있어요. 예, 정부에서의 이제 우리 청년 기본법으로 하면은 네. 19에서 34세 보통 이렇게 예. 하는데 동남지방 통계청은 19에서 39세를 39세. 해가지고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지난해에만 보면은 부울경에서 2만 2천 명이 나갔거든요. 그건 39세로 해서 그렇습니다. 거고요. 이게 예. 보면 군 단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상당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심각한데 위원장님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네. 20대, 30대까지 그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인구가 작년에 6만 6천 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40대 이상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오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2만 1,000명이 빠져나왔어요. 이건 오히려. 지금 계속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렇게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수도권으로 전체 순유입된 인구가 4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일단 한 해 한 5만 명 내외가 계속 지금도 수도권으로 그러네요. 수도권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 수도권은 부동산 문제, 뭐 이게 청년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생기는 네네. 거고 지역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가는 사회가 과연 미래가 있겠냐.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일까요? 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가는 문제.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왜 떠나가냐 예. 청년들에게. 그랬더니 1위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2위가 교육, 대학인데요. 예. 근데 대학도 사실은 수도권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학을 거기서.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지역에 20, 30대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문제는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막상 청년들은 지역에 갈 만한 일자리가 없어서 없다. 수도권으로 간다. 이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그렇죠. 이게 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더 현실로 느껴지잖아요. 입시 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제 저희 있는 학과가 지금 예. 쉽지가 않은 거고 네.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20살에 대학을 그러니까 우리 만 나이로 이제 19살에 대학을 들어오게 되는데 네. 사실 20년 전부터 원래 그럼 낳은 아이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은 그렇죠. 지역에서 출생한 맞습니다. 아이들이 네.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안 들어오는 거죠. 절대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여러 번 유출되고 대학에 네.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제 수도권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죠. 이 학생 수가 그럼 지역 대학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핵심은 일자리고요. 일자리.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문화적인 요인도 있고, 예.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이제 문화적인 격차 이런 것도 이유가 되는데, 근데 문화는 부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역에 있으면 예. 거기서 일을 이제 그 직장을 다니고 주말이나 휴가 때 서울을 가서 그 문화를 즐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문화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네. 결국은 일자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문화산업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이제 지역의 그렇죠. 청년 여성들이 취업할 만한 대가 생긴다. 이거는 네. 좋은 일이나 사실은 내가 어떤 공연을 보고 싶은데 그게 못 보는 게 내가 우리 지역에 사는 문제다. 이렇게 인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네. 아니고. 근데 이제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부울경의 청년 고용률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지난해 부울경의 고용률이 보면 66.4%로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신기한 게 2015년보다 이 4.4%포인트 늘었어요. 이게 지역별로는 나오죠. 부산, 경남, 이렇게 울산 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오히려 일자리 문제라고 하는데
고용률은 더 높아졌어. 청년 고용률. 이제 우리 그 출산율하고 예. 일자리가 사실 고용률이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분모가 바뀌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많이 네. 유출되면 남은 청년들에게 이제 고용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전체 유효한 일자리가 늘어난 거냐. 네. 마찬가지로 출산율을 잔류한 여성 청년들이 많이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럼 지역에 아기가 많이 태어나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예. 빠져나간 분모에서 취업한 사람들을 보니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늘 거죠. 이 통계가 비율로 따지면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청년 20, 30대 청년의 숫자 예. 그리고 취업자 수 그리고 유출된 수 이걸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하게 지역의 현실을 네.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경남하고 울산이 대학의 입학생 수 있잖아요. 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아하. 도 단위에서는 경남이 네. 제일 많이 줄고요. 시 단위에서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울산이 제일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군요. 여기가 심각한 곳이죠. 교수님,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질, 양질의 일자리 이거하고도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2001년에 대학교를 예. 갔습니다. 라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4반세기 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당시에 대학의 70% 갔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거의 80% 정도의 이제 대학을 갑니다.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를 희망하는 일자리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이 약간 블루 칼라의 로망이었던 도시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계 공고나 아니면은 뭐 전문대 나와가지고 여기서 생산 현장에서 땀 흘려서 쇳밥, 기름밥 먹으면 내가 내 식구 먹여 살린다. 예. 이런 꿈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일자리들은 생산직 일자리가 많으나 생산직이 정규직을 많이 뽑는 거 아닌데다가 예. 대부분 자녀들은 다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리직, 사무직 혹은 이제 엔지니어 기술직 아니면 R&D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자리가 주력 산업에 없다. 네. 이게 첫 번째로 좀 치명적인 문제죠. 지역에 좋은 일자리 없다. 이 양질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사설 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캄보디아 지금 납치 때문에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방 청년들의 취업난이나 경제난이 그 이유다 이런 칼럼인데 보세요. 즉 캄보디아발 범죄 본질은 지방 붕괴다 또는 지방에선 알바 구하기도 별따기 일자리 간절함이 범죄의 악몽으로 라든가 캄보디아 비극 뒤에는 지방 청년의 취업난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이 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예. 갈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역에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가기도 하지만 지방에 있던 청년들이 이제 저런 유혹에 아무래도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어떤 걸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래산업, 첨단산업 대기업 일자리겠죠. 예.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은 이제 예전에 비하면 선호가 많이 줄었고 예. 세 번째가 창업입니다. 창업. 예. 네.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건 IT, 디지털, AI 이런 분야의 창업을 많이 이제 선호하고 네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산업, 예. 엔터테인먼트 쪽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타인데 문제는 처음 네 가지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자리라는 거죠. 특히 미래산업, 첨단산업 대기업들은 지금은 전부 수도권에 다 투자하고 있지 예. 지방으로는 거의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동안. 예.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반도체, 바이오는 인천 송도, 반도체는 용인. 예. 이러니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수도권을 가야 내가 저런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 네. 이제 이런 게 그냥 어떤 뭐 공식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야금야금 원래 창원 같으면 LG전자가 이제 백색가전을 하는데 예. 거기에 연구소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점점 왠지 축소되는 것 같다. 예. 아니면은 뭐 거제 조선소가 있으면 거기에 설계동이 같이 있어가지고 예. 사실 몇천 명의 대졸자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나 뭐 저기 하나오션에. 예. 근데 그 일자리들이 자꾸 판교로 야금야금 그렇네요. 가고 있던 일자리도 사라지는 현상까지 같이 지금 예. 되는 거죠. 근데 이 예. R&D 센터 이제 연구개발 부분이 두 가지가 지금 교차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수도권으로 뭐 울산에 있던 현대중공업 예. 또 갔고 그다음에 LG전자도 강서구에 서울 강서구 마곡에 전 LG그룹 전체 연구센터를 짓고 물론 창원에도 이제 LG전자 R&D 센터는 남겨놨죠. 그러니까 다 수도권으로 몰려갔었는데 예. 최근에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보면 예. 수도권에 모아놨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R&D라고 하는 게 예. 생산 현장에서 가까워요. 이루어지는 예. 생산 과정, 공정 이런 걸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 R&D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이제 디지털로 연결해서 보긴 하는데 또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출장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영상의 문제. 그래서 생산 현장 근처에 어떻게 하면 R&D 센터를 두고 여기에 그 연구 석박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볼까 네.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희망적인 부분. LG전자 같은 경우가 음. 대표적인데 최근에 이제 창원대랑 지난 8월인가요? 그 500억을 투자해서 소위 이제 공기 분야, 예. 이 공기 분야가 뭐냐 그러면은 뭐 청소기도 공기고 뭐 다 이 지금은 소위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의 공기가 에어가 안 들어가는 게 네. 없거든요. 이 공기 분야의 R&D는 창원대하고 창원대 연구센터를 500억을 들여서 짓고 예. 그걸 협업을 통해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 네. 그렇게 LG전자 좋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그런 그래서 결정을 요즘에 내렸더라고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기존처럼 계속 수도권을 올리려는 회사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거지 현장 예. 직거리로 오자도 있고 또 그렇군요. 요즘에 하나는 이건 지역에서 약간 이슈가 되는 게 네. 그 삼성중공업하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원을 부산으로 조금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완충을 하기 위해서 하나오션은 부산역 옆에 건물을 샀고요. 일단 대도시에 네, 그러니까 한 500에서 1000명까지라도 아니 그래도 네. 제가 보기에 넓게 보면 예, 부울경 예. 관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